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하웅친시 가마사, 그 하웅친시 가마사에 대한 후반부의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어서 오운육기와 11기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1기체라는 게 오운육기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게 11기체다. 그래서 숫자상으로 5하고 6이 하나가 됐으니까 수리상으로 합치면 11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11기체다. 이래서 그 11기체를 도역 생성의 원리와 결부를 시켜서 설명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지난번 시간에 그 오운육기에 대한 얘기였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헤아림이 없다는 무량하다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무극체의도수부터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정력의 어떤 편제로 본다면 11장 전편입니다. 그래서 무극체의도수에 대한 경전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극체의도수라 기사무진 기의 무술인이라 도는 역하고 도는 순하니라 이수 60일이니라. 그래서 무극체의도수는 기사무진 기의 무술인이라. 무극체의도수라고 하는 것은 무극이 체이한 도수입니다. 무극이 근본의 자리, 체의 자리에 있는 거죠. 체의 자리에 있으면서 성도를 이루는 도수를 무극체의도수라고 합니다. 물론 각설에서 더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무는 선천이고 기는 후천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천간으로 따지면 갑을병정 무까지는 선천입니다. 그럼 기경신인계, 기가 후천의 시작입니다. 무는 선천의 끝입니다. 그래서 무술무진이 선천초하로요 이렇게 이런 구절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후천의 시작이다. 그래서 기사 무진 기의 무술인이라. 한극체의도수를 조금 이따 하게 되는데 한극체의도수는 이와 반대입니다. 무술기의 무진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 무진기의 무술이 이제 하늘의 사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무극이 체의 자리에서 성도를 이루는 도수가 기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기사로 돌아오는 것까지 성도를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이따 각설에서 도식을 보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는 역하고, 저희들이 도역 생성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저 도수조자는 간지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지를 보고 말하고, 길도자라고 하는 것은 수를 보고 말한다. 그래서 역수를 보고 말을 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역하고 간지로는 거슬립니다. 간지로는 거슬리는데 도로는 순하니라. 숫자로는 순이다. 숫자로는 순이다. 잠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기의 무진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는 숫자로 10입니다. 무는, 이 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5죠. 그래서 무술기회로 가야 되는데 기사 무진으로 갔으니까 간지로는 거슬립니다. 간지로는 거슬리는데 수로서는 10에서 5로 갔으니까 순이죠. 순작용입니다. 또 5에서 10으로 가는 것은
거슬려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슬릴 역자를 써가지고 역입니다. 순역의 원리로 따진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도역 생성의 원리에 대해서 잠시 또 설명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도역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자 10에서 1로 가는 것은 자 도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도생입니다. 순역으로 따지면 순작용입니다. 그리고 1에서 10으로 가는 것은 역생작용입니다. 자, 순역으로 따진다면 거슬릴 역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도역 원리를 참고하셔가지고 이걸 비교보시면 분명히 이해가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는 수로 10이고 자, 무는 수로 5고 기는 10이라 10에서 5로 가기 때문에 순작용이죠. 10에서 1로 가는 거나 10에서 5로 가는 거나 똑같이 도생작용이고 순작용입니다. 5에서 10으로 가는 것은 역작용입니다. 그래서 자 도순 도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도수도자를 붙여가지고 이 도수도자는 바로 간지를 의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간지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도역 도순입니다. 자, 그래서 간지로서는 자 거슬리고 수로서는 순하다. 이해 가셨습니까? 여기 있는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도역 원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도는 역하고 도는 순한다는 말을 붙여가지고 도역 도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는 자 61이다. 성도하는 수가 61도라는 얘기입니다. 무극체의 도수는 무극이 체의 자리에서 성도하는 도수가 61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수를 헤아려 보니까 61이라는 것은 바로 61도를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귀의 전체적인 내용은 신무극의 체의 도수인 자 10토 지위의 성도 도수를 보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10은 역수를 보고 말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오행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청간을 보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10토 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극이 1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극 체의 도수 10무극이 자 체의 자리에서 성도를 이루는 도수다. 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이 10의 자리가 10의 자리가 하늘의 자리고 여기가 바로 무극의 자리입니다. 여기가 무극의 자리고 5는 환극의 자리입니다. 1은 태극의 자리죠. 물론 이 안에 9, 8, 7, 6, 4, 3, 2가 들었습니다. 자, 이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극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의미하고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의미하고 환극이라는 것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0과 1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땅 안에 사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천지 합일이 이루어지고 천인 합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갖다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신무극의 체이도수인 십토기위의 성도도수에 대한 설명인데, 무극체이도수라는 건 기사무진기의 무술이다. 그래서 태양지정의 무극이 체이한 도수를 말하는데, 무극의 체이도수는 바로 61도인데 하도적인 작용으로 천간의 작용이 무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기사무진기의 무술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더 간단하게 기사무진기의 무술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걸 하늘의 사주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무극체이도수가 61도에서 성도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겠습니다. 이게 무극체이도수에 대한 얘기고 육식간지를 갖다가 결부시켰습니다. 그 가운데 도역도순이라고 제가 이래 말을 붙였습니다. 간지로는 거슬리고 수로는 순하다. 그 말이 바로 도역도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사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사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60도를 돌아가지고 다시 기사로 돌아오기 때문에 61도로 돌아오는 겁니다. 61도로 돌아와가지고 아라비아 숫자로 이렇게 붙여놓은 것은 61도가 된다는 걸 쉽게 이해하시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이래서 밑에 있는 경호 기사 무진 기사에서 기사 1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한 바퀴를 돌아서 경호 60도를 지나서 다시 기사 1도로 성도를 하기 때문에 61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가 이루어지게 된다. 성도가 이렇게 이제 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성도도수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역도순이라는 것은 간지로는 거슬리는데, 간지로서는 갑자을축 병인 정묘 무진기사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사 무진 정묘 병인 을축 갑자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역인데 수로는 순하다. 그래서 도역도순이다. 저희들이 사력변화 원리를 공부하면서 사상분체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분체도수가 무극체이도수는 61도고 그런 말 나왔었죠. 이번에는 도식을 갖다 놓고 도육도순 원리와 육식갑자를 결부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극체이도수라고 하는 것이 신무극이 체이하는 도수가 61도라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고 이제 저희들이 원문과 간단한 해석을 했습니다. 간단한 해석을 하면서 지난번에 사상분체도수를 공부할 때의 얘기와 결부시켜서 조금 보완 설명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설해서 설명을 갖다가 하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도순도역이 22수 61인이라. 그래서 도역도순이라는 것은 간지는 기사에서 무술로 가기 때문에 역으로 가는 것이고, 수로 가는 도는 기십에서 무오로 가기 때문에 10에서 5로 가기 때문에 순이다. 이것이 도역도순이다. 이해 가셨습니까? 다시 여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거는 바로 도역 원리에서 나온 것이고, 이 도역 원리에서 순작용과 역작용 10에서 1로 가는 것은 순이요 1에서 10으로 가는 역이고,
도생, 역생이다. 이 원리에 의해 가지고 10에서 5로 가는 건 순작용이고 5에서 10으로 가는 건 역작용이다. 그래서 도역, 도순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각설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간지로는 기사에서 무술로 가기 때문에 역으로 가는 것이고 수로 가는 도는 기십에서 무오로 10에서 5로 가기 때문에 순작용이다. 그래서 도역, 도순이다. 간지로는 거슬리고 수로는 순작용이다. 이해 가셨죠? 자, 그리고 기위는 도역이 도순하여 기사, 무진, 기해, 무술의 시, 연, 월, 일, 시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사주, 네 가지 기둥이고 하늘의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사는 연이요, 무지는 월이요, 기해는 일이요, 무술은 시로 연, 월, 일, 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십에서 무오를 지나가지고 다시 기사궁으로 전순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한 바퀴를 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한 바퀴를 돌아서 61도에서 성도를 한다. 이것을 무극체의도수라고 한다. 그래서 도역도순하고 이수 61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61도에서 성도를 하는 것이 무극체의도수다.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가시면 잘 이해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의 얘기처럼 정력에서 사주 얘기도 나오더라.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극체의도수다. 그러고 이제 두 번째 한극체의도수입니다. 자, 무극체의도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연월일시를 설명하고 무극이 체가 되는 자리에서 성도를 이루는 도수를 설명한 것이라면 한극이 체의 자리에서 성도를 이루는 것은 한극체의 도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한극체의 도수라. 무술기의 무진기사다. 아까 무극체의 도수하고는 반대죠. 무극체의 도수는 기사 무진 기의 무술이었는데 무술기의 무진 기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무술기의 무진 기사로 갔기 때문에 도는 순하고 간지로는 순하다는 얘기죠. 수로는 역이다. 자, 벌써 조금 성급한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무술의 무는 무오지 않습니까? 기의 기는 10입니다. 칠판 다시 보시겠습니다. 무오에서 기십으로 간 겁니다. 여기가 무입니다. 자, 무의 무오에서 기십으로 갔습니다. 이건 기십에서 무오로 갔기 때문에 순작용이라면 무오에서 기십으로 가기 때문에 역작용입니다. 확실하게 구분 가시죠?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무술기의 무진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오기십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무는 5고 기는 10이니 5에서 10으로 가니까 도는 순하고 도는 역이구나. 간지로서는 무술에서 기회로 가니까 바르게 가는 겁니다. 그게 순작용인데 수로는 5에서 10으로 갔으니까 역생작용입니다. 그래서 도역 하나니라. 이 수는 30인이라.
한극이 체의 자리에서 성도가 이루어지는 도수는 32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상분체 도수 중에 무극체의 도수가 61이었다면 한극체의 도수는 32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해석을 하고 또 각설에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극체의 도수라, 자, 무술기의 무진기사이니라. 한극체의 도수는 자, 바로 무술기의 무진기사로 성도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단계를 거쳐서 성도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고 도순이 도역하나니라. 간지로서는 순하고 수로는 역하는데 이 수가 바로 32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한극의 체의도수입니다. 오한극의 체의도수는 오토무이이니 그 체의도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도표와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지고 간단하게 해석을 한 한극체의도수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극체의도수 무술기의 무진기사인데 한극체의도수는 오한극의 체다. 한극에 체의한 도수가 무술기의 무진기사다. 그래서 무진기사인데 월정사로서 일부에서 땅의 사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무극을 체로 하고, 자, 선천에서는 신무극을 체로 합니다. 신무극을 체로 하고 일태극을 영으로 하죠. 후천에서는 오한극을 체로 하고 신무극을 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 근거는 이치는 정력에서 밝히고 있다. 이때 오한극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10과 1로 따지면 지 안에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극으로 따지면 사람 안에 땅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상극으로 나눴을 때는 천지인을 엄밀하게 구분하는데 천인, 천지로 구분했을 때는 포함되어 있고 내포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선천에서는 신무극을 체로 하고 일태극을 영으로 했다니까 낙서의 작용의 원리죠. 낙서작용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후천에서는 오한극이 체가 됩니다. 신무극을 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기십친정, 기위가 친정하니라는 말이 그 말이지 않습니까? 기위가 친정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 기위가 친정하고 10이지 않습니까? 자, 무의가 종공단된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부했던 겁니다. 또 오늘도 복습으로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옵니다. 그래서 선천에서는 5가 용이고 10이 체였습니다. 자, 선천에서는 10이 체였고 5가 용이었는데 후천에서는 자, 10이 용이 되고 5가 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하도낙서로 말씀을 드리면 선천에서는 하도가 자, 체였고 낙서가 용이었습니다. 후천에서는 자, 하도를 쓴다는 거죠. 하도 10을 쓰고 낙서가 체가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10을 나타내는 기위가 칠할 친자 다스릴 정자,
친이 다스리니까 무오의 자리가 종공이 되는구나. 종공이 되어서 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친정을 하니까 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우천 변화에 따라 가지고 선천에서는 12체였는데 후천에서는 12용이라는 겁니다. 앞서도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가 가셨지 않나는 싶습니다. 그런데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체용의 관계도 전환이 된다. 달정사도 전환이 된다. 선보름과 후보름도 전환이 된다. 표현은 다 다른데 원리는 하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체용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체용의 전환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입니다. 선천에서는 하도가 체였는데 낙서가 용이었고 후천에서는 하도가 용이고 낙서가 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바로 기위친정이요 무오종공이라. 그래서 이 오를 어디다 갖다 버린 게 아니라 높이 받들어 모셨다는 뜻을 갖고 있는 종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오는 종공입니다. 기위가 직접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후천입니다.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기위친정 무의 종공이고 이것이 변화의 어떤 이 앞에 빗개는 비왕 태례였지 않습니까? 빗개는 가고 택개가 옵니다.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두 번째는 기위친정하고 무의종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축궁이 왕운하니 후천에서는 축궁이 왕성함을 얻으니까 그동안 선천을 갖다가 섭리했던 자궁이 태이로다. 자궁이 자리를 물러감이로다. 다 선우천 변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억나시죠? 다 선우천 변화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옹께서 친히 보시고 널리 보시고 감화를 해서 그 내용을 밝힌 것이 바로 하옹친시 감화사라는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내용도 하옹친시 감화사의 내용이죠. 하옹친시 감화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위친정하고 무의가 종공을 하게 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궁이 왕운하고 자궁이 태이로다. 그래서 축궁이 왕성함을 얻고 축궁이 왕성함을 얻어가지고 자궁이 자리를 사양하죠. 물러났죠. 자궁태입니다. 그래서 자궁이 중심이었던 선천이 후천에서는 축궁이 섭리를 하게 됨으로써 지축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과 연관성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도식을 놓고 공부했던 선천 후천의 도식을 놓고 공부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정력은 천천히 산책하듯이 천천히 공부를 하시면 산책의 과정에서 정력의 향기를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뜻에서 저희들 교재 이름이 정력과 산책이라고 명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짚어서 되새겨 보시고 공부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래서 이 이치의 근거가 정력 8캐도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극체의 도수에 대한 얘기, 도식입니다.
아까는 도역도순이었는데 이번에는 도순도역입니다. 그래서 간지로서는 순한데 수로는 역하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무술기예입니다. 무술기예로부터 시작한 한극-제2도수가 무술-제2도수로부터 시작을 해서 기사까지 32도에 걸쳐서 성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술기예에서 시작해가지고 무짐기사로 거쳐서 32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래서 한극-제2도수는 무술기예 무짐기사다 그 말이 있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무술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무술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기사 32도에서 성도를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도식화시킨 것이 바로 한극-제2도수의 성도 도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래서 앞서는 말로 설명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도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술기의 무짐기사가 한극-제2 성도 과정이라고 말씀드렸고, 자, 무술기에 무술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기사에서 성도를 이루니까 32도에서 성도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무극-제2도수는 반대였었죠. 무극-제2도수는 반대라서 자, 기사무진, 기에 무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극-제2도수는 무술기에 자, 무진, 기사입니다. 그래서 아미로 가지고 처리를 해서 제 눈에는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아라비아 숫자 1도 밑에 무술과 2도의 기에에 아미가 그려져 있어서 보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가정이고 성도의 도수는 32도로 이루어진다. 사상분체 도수 중에 하나인 한극-제2의 성도 가정과 성도 도수에 대한 얘기다. 이해 가셨습니까? 무술기의 무짐기사는 성도의 가정입니다. 32도에서 성도를 이루는 건 성도 도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무극-제2도수를 해서 무극-제2도수는 무짐기사, 기사 무진, 기의 무술이었지 않습니까? 그건 무극-제2도수의 성도 가정을 얘기하고 있고 기사에서 다시 60도를 순환해가지고 다시 기사로 와가지고 성도를 하기 때문에 도수는 61도에서 성도를 한다는 것은 성도 도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선언적인 명제로 자, 무술기에 무짐기사로 가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시작이 무술기에에서 자, 무짐기사로 성도를 이루는 가정을 거친다라는 뜻, 거치기 때문에 그 4단계의 가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근거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극-제2도수 월정사로서 땅의 사주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한극의 제2도수는 오토무이인이 그 제2도수에 대한 얘기고 자, 도순하고 도역하니 이수는 30이니라 간지는 순하고 수로는 거슬리는데 그 수가 바로 32다. 성도도수가 32도라는 얘기고 한극-제2도수는 무술기의 무진기산이라 이것은 성도의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확실히 이해 가시죠? 이것은 성도의 가정입니다. 자, 성도의 가정이라 이 내용을 차근차근하게 짚어서 이해를 하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습 겸 해서 한극-제2도수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거론을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자, 도순이 도역하고 32도, 간지도수는 무술에서 기에 무짐기사로 순행하니 도순이고 수로는 5에서 10으로 가니 바로 역행한 것이라
도역이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32도 기사궁에서 성도를 하니까 무술에서 기사까지 32도라고 한 것이다. 반복해서 이번 시간만 해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이제 세 번째 월극체의도수입니다.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경자 무신 임자 경신 기산이라. 그래서 경자 무신 임자 경신 기산은 월극체의도수의 성도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성도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해보면 월극체의도수는 경자 무신 임자 경신 기사에서 이 과정을 거쳐서 성도가 이루어진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자 1도에서 포가 이루어지고 포태 양생 성조의 과정, 그것이 성도 과정입니다. 그리고 무신 9도에서 태하고 임자 13도에서 양하고 경신 21도에서 생하고 기사 30도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초조 1도는 유의문이라 5일 이후에 이수는 30이니라. 그래서 성도도수가 30일이라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먼저 해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조 1도는 유의무일이라 있을 유자와 없을 무자입니다. 처음에 1도는 있지만 없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이따 각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일 이운이라. 5일을 갖다가 기다려야 달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28, 29, 1, 2, 3이 달이 없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초3일이 되어야 월월이 생한다는 말이 있죠. 3일날쯤 돼야 초생달이 조금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달은 있는데 땅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유의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 뜻이 있어서 자세한 건 각설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는 30이니라. 월극체의도수의 성도도수가 30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태음정사인 월극체의 성도도수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월극체의도수라고 하는 것은 경자, 무신, 임자, 경신, 기사에서 포태, 양생, 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간단하게 해석을 하시면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월극체의도수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인 일수, 임수에서 사금으로 된 월극체의는 무술궁에서 잉태해 가지고 경자 초일도에서 포하고 무신에서 태하고 임자에서 양하고 경신 21도에서 생하고 30도에서 성도한다. 더 간단하게 경신, 무신, 경자, 무신, 임자, 경신, 기사의 과정을 거쳐서 30도 기사에서 성도가 이루어진다. 경자, 무신, 임자, 경신, 기사는 성도의 과정이요 30도는 성도 도수다. 그래서 태음정사인 월극이 체의 자리에서 성도를 이루는 도수가 30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극체의 도수의 그 도식을 이렇게 보시면 경자 초 1도에서 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자 초 1도에서 포를 하고 무신 9도에서 태를 하고 18도에서 양을 하고 생을 하고 기사 30도에서 성도가 이루어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간편하게 보시라고 경자에서 포하고 무신에서 태하고 무호에서 양하고 경신에서 생하고 기사에서 성한다.
앞에 있는 이 내용을 도식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30도에서 성도를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조 1도 유의무라, 태음의 경우 초 1도 경자에서 포를 하는데 초 1도는 있어도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다시 보시면 경자에서 포를 하기 때문에 무술기에는 무술이 없어도 기에는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술은 없어도 기에는 있다. 그래서 경자 초일도에서 포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달정사로 가지고 직접 말씀을 드리면 5일 후라고 했죠. 이 5일 후라고 하는 것은 5일을 1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달이 보이지 않는 날짜도 5일이라 그것도 1후가 되겠죠. 그래서 한 달은 6후고 1년은 72후입니다. 그래서 1년을 72후로 나누는 근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행이 일순하기 때문에 5일을 1후로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수 30인이라 성도 도수가 바로 30도이다. 이래서 여기 보시면 초일도 유의무에서 태양의 경우 단 7도에서 7도 병호에서 포를 하기 때문에 초조 1도는 없어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없어도 있는 것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술은 없어도 기에는 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달정사로 말하면 5일 동안 하늘에 달은 있는데 땅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도 유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뜻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조 1도는 유의무이요 5일 이후다. 이 5일이라는 것은 바로 달이 없는 5일일수로 해석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오행의 순환으로 봐서 5일을 1후로 본 겁니다. 그리고 22수는 30이다. 성도조수는 30도이다. 저희들이 경자, 무신, 무호, 경신을 거쳐서 기사 30도에서 성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를 한다. 이래서 한극체의 도수는 32도고 월극체의 도수는 30도다. 사상분체 도수 중에 무극과 한극과 월극체의 도수에 대한 설명,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하면서 첫 번째는 성도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성도 도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과 도수를 갖다가 결부시켜서 성도 도수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포태양생으로 설명하기도 했고, 포태양생성으로도 월극체의 도수에서는 포태양생성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들은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던 하옹친시 가마사에 이어가지고 사상분체 도수인 무극체의 도수와 한극체의 도수와 일극체의 도수에 대한 성도의 과정과 성도의 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이유도 사상분체 도수에다가 이런 취연수를 합치고 370, 그 합이 375고 15를 전공시키면 360이 되는 사력 변화의 원리에 따른 선우천 변화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선우천 변화에 따라서 사력의 변화도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 선우천 변화에 따라서 체용의 전환도 이루어지고 청력의 변화도 이루어지게 되고 지축의 변화도 이루어지게 됨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 시간에 하웅친시 가마사에서 금화 정력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빗개가 물러나고 택개가 다가오게 되는 비왕 태례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축궁이 왕운하니 자궁이 물러가는구나. 그래서 후천에서는 축궁이 만물을 갖다가 주재하게 되니까 자궁이 물러나게 되고 선천에서는 자궁이 성립을 할 때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었는데 축궁이 섭리를 하게 됨으로써 지축이 정립하게 되는 것과 연관성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사상분체 도수에 대한 얘기고, 사상분체 도수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왜 10장 전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선우천 변화에 따라서 청력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청력의 변화를 통해서 360도 후천 정력이 이루어지게 됨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자세하게 정력 공부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극체의 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일극체의 도수까지 다 공부를 해야 사상분체 도수에 대한 결론도 낼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일극체의 도수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업할 내용을 항상 말씀드리고 끝날 때 정리를 하고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정력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